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커피 생두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뭐뭐 있다 그랬죠? 크기가 큰 거, 그리고 밀도는 높은 게 좋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도 높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등급을 정할 때는 수학 시기는 없어요. 2번 문제, 생두의 크기는 스크린 사이즈로 표시되는데 스크린 사이즈 1은 64분의 1이라고 그랬죠. 64분의 1인치,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18은 약 7.2mm 정도이다. 스크린 사이즈 1이 0.4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3번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약자예요. SCAA 분류법 중 스페셜티 그레이드의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350g, 생두 350g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안에 결점도 수가 5개, 풀 디펙트가 5 이내이며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풀 디펙트가 5 이내여야 하고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그 다음에 2번 생두의 수분 함량은 10에서 13% 이내가 좋죠. 그 다음에 3번 퀘이커는 로스팅된 커피 100g 중에 3개까지 허용이 된다. 퀘이커는 스페셜티 커피에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미성숙두, 이거는 볶았을 때 밝은 색으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게 퀘이커거든요. 미성숙두, 요게 퀘이커인데 요거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에는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저 미성숙두에서는 어떤 향과 맛이 나냐면 그냥 옥수수차, 보리차 이런 것 같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구수한 그런 초콜릿 향이나 아니면 뭐 초콜릿 향, 견과류 향, 꽃향, 과일향 이런 거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퀘이커는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바디, 플레이버, 아로마, 엑서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번 문제, 각 샘플 중 SCAA의 스페셜티 커피 분류 기준에 의한 스페셜티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커피는 1번 결점두가 1개도 없으나 퀘이커가 2개 발견된 샘플, 퀘이커 안 된다고 했죠? 2번 미성숙두가 5개, 플로터가 5개 발견된 샘플, 그리고 3번 쉐리 5개, 마른 체리가 1개 발견된 샘플, 그리고 돌이 2개 발견된 샘플.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프라이머리 디펙트와 세컨더리 디펙트의 환산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아서 여기 프라이머리 디펙트와 세컨더리 디펙트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폴린 매터, 이게 나뭇가지나 돌 이런 거거든요. 나뭇가지나 돌 이런 건데 폴린 매터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의 답은 2번. 5번 커피는 나라마다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다음 중 내용이 틀린 것은 멕시코, SHG, 콜롬비아, 수프리모, 에티오피아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8, 케냐도 크기에 따라서 커피의 등급을 분류하는 국가인데요. 어떻게 표기하죠? 케냐 AA, 그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쓰게 됩니다. SHB는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죠. 네, 6번 커피의 스크린 사이즈별 명칭을 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건 큰 순서대로. 요거는 어디에서 아까 보여줬었냐면요.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엑스트라 펜시, 아 이거 아니다. 베리라지 어디 있었더라? 음,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요. 생도의 등급을 크기가 큰 거, 스크린 사이즈라고 했죠. 크기를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데 크기가 큰 걸 좋은 등급으로 하는데 베리 라지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제일 큰 거 베리 라지, 엑스트라 라지, 라지, 볼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에요? 6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7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생산국은 생두 300g 중 결점도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대요. 결점도. 그리고 습식법과 건식가공법을 병행한다. 습식법은 물에 씻어서 말리는 거, 건식법 그냥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커피로 하라와 시다모 등이 있다. 이 하라와 시다모는 에티오피아의 지역 이름입니다. 커피 이름 말할 때 에티오피아 하라,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렇게 붙여서 말하고요. 그 뒤에 결점 도수가 적은 거는 G1, G2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습식법과 건식가공법을 같이 병행해요. 에티오피아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에서는 건식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비가 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풍부한 향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싼 가격에 커피를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향을 살릴 수 있는 가공법은 습식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커피를 팔려면 습식법으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공법이 병행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8번 정상 생두에 포함된 결점도에 대한 다음 정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 물질인 돌, 나뭇가지는 결점도에 속하지 않는다. 결점도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에요. 2번도 볼게요. 벌레가 먹거나 부서져 모양이 불규칙한 생두이다. 맞죠? 그리고 3번 검은색, 갈색, 덜 성숙한 듯한 녹색 등으로 색깔이 불규칙한 생두이다. 4번 향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뉴욕 거래소의 NY 등급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결점도에는 블랙빈 및 사워빈 등이 있다. 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9번 좋은 생두의 조건. 좋은 생두는 크기가 크고 색은 청록색, 밝은 청록색, 밀도는 높고 수분 함량은 12% 정도인 것이 좋다. 그리고 하지만 크기가 꼭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고지대에서 나는 커피 열매는 밀도가 높고 맛과 향이 좋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생두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맞죠? 그리고 2번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맞고요. 청결도, 은피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아니에요. 이 은피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은피가 붙어 있는 상태로 수입이 되고요.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 폴리싱이라고 하는데요. 은피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에 커피 품종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3번이라고만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3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번 3번 12번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파티오
파치먼트 커피나 체리를 말리는 공간 맞아요. 2번 너셔리 묘목을 기르는 시설 맞고요. 스크린 사이즈 커피의 크기를 구분하는 단위다 맞고요. 펄프드 커피는 펄핑 후 점액질이 제거된 상태의 파치먼트 아니에요. 이 4번이 답입니다. 13번 SCAA 기준에 의한 결점도 중 너무 늦게 수확되거나 흙과 접촉하여 발효되어 발생하는 것은 13번이 답 1번 까맣게 돼요. 까맣게. 그래서 블랙비는 너무 늦게 수확이 되거나 흙과 접촉해서 발효가 되는 경우에 커피가 까맣게 변하게 생두 상태가 원래 그린색이어야 되는데 블랙빈으로 변합니다. 자, 14번 원산지 에티오피아로부터 커피가 전파되어 최초 경자 어디? 예멘.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 국토의 면적은 작지만 양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다. 그리고 주로 습식법을 사용하고 대표적인 커피로는 따라주가 널리 알려져 있는 나라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유명한 커피예요. 코스타리카 따라주. 16번 생산지에 따라 생두 분류 기준이 다양한데 스크린 사이즈에 의한 생두 분류의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 생산지에 따라 생두 분류 기준이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 의한 스크린 사이즈가 커피의 크기라고 했죠. 네. 스크린 사이즈 1은 64분의 1인치 그리고 0.4mm에 해당한다. 그리고 2번 스크린 사이즈 맞아요. 그리고 2번 스크린 사이즈의 등급은 8부터 20이며 총 13단계로 분류된다. 네, 맞습니다. 3번 하와이 코나 지방에서는 AA, AB, C, PB 등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하와이 코나에서는 엑스트라 펜시 다시 보여줄게요. 엑스트라 펜시 넘버 원 피베리 프라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답이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7번 퀘이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퀘이커는 미성숙두예요. 미성숙두. 생두 상태에서는 다른 것처럼 모두 다 그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낼 수가 없어요. 볶았을 때만 커피를 볶고 나서야만 갈변화되지 않고 밝은 색으로 남아있어서 그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퀘이커는 볶고 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퀘이커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볼게요. 1번 퀘이커는 결점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에는 이 퀘이커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야지 되는 중요한 결점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 만나볼게요. 퀘이커는 체리 수확 시 생기는 결점도이다. 3번 퀘이커는 생두 가공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죠? 볶았을 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4번까지 맞고요. 답이 1번입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생두의 보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두의 보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햇빛이 잘 비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생두를 보관할 때는 햇볕이 비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생두는 원두와 달리 생두는 볶지 않았을 때를 생두라고 하고 볶은 다음에 원두라고 하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장기간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면 문제가 생기죠. 3번 생두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도와 온도가 적절한 곳에 보관한다. 네, 3번이 맞는 답이고요. 4번 오래 보관할수록 향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생두 등급 분류의 스페셜티 커피라 함은 SCAA 기준에서 스페셜티 커피라 그러면 생두는 몇 그램 중에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 그랬죠?
350g이지요. 그리고 결점 도수는 5 이내인 커피를 말해요. 그래서 답이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20번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 중에 분류 등급에 따라 SHB 또는 HB 등의 의미는 뭐죠? 재배 고도죠. 경작 고도. 20번의 답은 3번으로 하면 되죠. 21번 커피콩 구입 시 포장에 명시된 표기인 브라질, 나라, 산토스 지역, 넘버 2 결점 두수, 스크린 사이즈 크기, 스트릭틀리, 소프트 이렇게 해서 넘버 2의 의미는 넘버 2의 의미는 결점 두수.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생두를 장기간 저장 보관했을 때 콩의 색, 풍미, 산가가 변화된다. 그 이유로 틀린 것은 산가 뭐예요? 산가는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산가라고 하죠. 유리지방산. 자, 문제 볼게요. 1번 장기간 저장 보관 시 생두의 산가는 높아진다. 네, 맞아요. 그리고 2번 장기 저장 보관 시 생두의 색은 녹청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오래 보관하게 되면 색이 청색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냥 황토색 같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3번 생두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단백질 아니죠? 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23번 생두의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두의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네, 밀도가 낮으면요 금방 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2번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아니죠. 1번 그런데 생두의 밀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커피 로스팅이 쉬워지지는 않아요. 이 커피 로스팅에 관련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도가 높다고만 해서 로스팅이 쉬워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2번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이것도 22번에 3번 그러면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아니죠. 오히려 이 반대고 4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그래서 비싼 커피로 팔리죠. 23번의 답이 4번입니다. 24번 케냐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케냐 커피. 케냐는 크기가 큰 커피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예요. 네, 1번 커피 수확량이 대부분이 아라비카 종으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2번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습식법을 이용해요. 케냐 커피도 높은 지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향이 풍부한 커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을 살리려고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자기네 나라의 커피가 고급 커피라고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로 습식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이에요. 네, 25번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된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은 이것도 그냥 뭐 외워야지 되는 문제죠. 버번 2번 버번입니다. 26번 생두의 가운데에 골처럼 파인 부분 생두 커피를 보면 가운데 찍 선이 그어져 있죠. 그게 뭐예요? 센터컷 26번의 답은 센터컷. 27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몬순 커피로 유명한 것으로 인도의 말라바르 AA가 있다. 네, 27번에 1번 맞아요. 1번이 맞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2번도 볼게요. 롱베리는 기형 생두의 일종이며 체리 속의 생두가 한 개밖에 없는 거 피베리라고 했죠. 그리고 3번 피베리는 그해 생산된 생두를 지칭한다? 아니죠. 이거 네, 피베리는 하나 있는 거. 페스트 크랍은 수확한 지 2년 이상 생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답이 27번의 답은 1번, 28번. 브라질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 버번과 티피카의 자연 교배종.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높고 나무의 키가 큰 게 단점이다. 이것도 외워야지 되는 문제고, 이거 답이 3번 문도노고입니다.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29번 커피 체리 100kg을 수확을 해가지고 모든 가공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두는요, 내추럴로 가공하든지 워시더로 가공하든지 똑같이 5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5분의 1로 줄으면 답은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30번 생두의 수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채 안 된 생두에 붙이는 분류법은 뭐라고 했죠? 이것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커피는 좋은 커피가 아니고 새로 바로 채취한 거, 그거를 더 좋은 등급의 커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좋은 커피로 기간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뉴크럽은 수확해서 1년 이내인 거, 그리고 패스트 크랍은 1에서 2년인 거, 올드 크랍은 2년 이상 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3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패스트 크랍이죠. 패스트 크랍. 1번 패스트 크랍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피 로스팅에 관해서 하게 될 거예요. 네, 로스팅에 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또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음료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이 음료를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흑당 라떼 좋아해요? 흑당 라떼? 네, 이거 이 흑당 라떼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진짜 막 줄 서서 사 먹었죠. 근데 이거 이제 시중에서 파는 흑당 라떼 시럽을 가지고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동영상 봐볼게요. 이런 거 팔아요. 흑당 베이스라고 인터넷 쳐보면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요, 이 잔에다가 흑당 베이스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맛이 흑당 맛이 진하고, 그리고 조금 넣으면 뭐 좀 우유 맛이 강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유를 좀 큰 잔에다가 한 반 정도만 담아요. 그리고 요 전동 그라인더, 요게 이케아에서도 사고, 제가 이케아에서도 파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 다이소에서도 파는 거 봤는데 요 전동 그라인더 꽤 잘 쓰고 있어요. 요걸로 쭉 돌려요. 소용돌이 치듯이 작동해줘야지 부드러운 거품이 생겨요. 여기 보면 소용돌이 치듯이,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거품 같은 게 크게 생기도록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소용돌이 치듯이 쭉 돌려줘요. 그리고 거품이 생긴 것 같아도 그 상태로 한 30초 정도는 더 돌려줘야지 고운 거품이 생기고요. 아까 거기에다가 흑당 베이스 담아놓은 잔에다가 요것만 부어주면 그냥 흑당 라떼가 완성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해서 흑당 라떼 만들 수 있고, 저번에 제가 뭐 보여드렸었더라? 우리 만들었었던 거, 그, 아쌈 밀크티에서도 본 것처럼, 거기에 나왔었던 것처럼 타피오카 펄 버블을 넣으면요,
버블과 함께 즐기는 흑당 라떼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은 이번 주 5주 수업 있죠? 5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